안녕하십니까. 저번 채널에서 뭐 인식이라든지 뭐 철학적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물리학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신경과학, 뉴로사이언스, 보통 우리나라에는 브레인 사이언스, 뇌과학으로도 많이 이렇게 얘기되는 그런 건데,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신경과학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제가 치료받고 있는 것도 신경과학 교실 교수들이 치료를 하는 거죠. 신경과학. 근데 제가 그거를 통해서 과학적인 거라든지 철학적인 거라든지 막 진행을 많이 해 나갔어요. 현대 철학이나 현대 과학은 뿐 아니라 IT 같은 것도 사실은 다 그 신경의 메커니즘을 흉내낸 것들이거든요. 딱 가져와서 쓴 거예요. 모든 것들 한 반세기 정도 전쯤에 폭발적으로 분자생물학, 폭발적으로 RNA, 그때는 이제 DNA죠. 그러나 이제 지금 이제 RNA로 이제 굉장히 많은 걸 설명을 해내고, 지금 이제 mRNA 그 백신이 나왔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연결고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제가 그거를 맨 처음에 설명할 때 어떤 과학자가 어떤 단순한 생명체를 가지고 이런 신경과학의 첫 문을 열었어요 라고 작년에 제가 설명을 했었거든요. 과학자 이름도 그리고 그 생명체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안 나고 그 내용 자체는 이제 뭐 기억이랑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제 뉴런, 그 시냅스 강화, 그리고 또 이 측두엽의 그 감정이랑 관련된 것, 이런 거를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그때 생각해보니까는 그 중요한 두 가지가 빠졌어요. 이름이랑 그 생명체가. 그래서 이름이랑 생명체를 지금 이제 노동처럼 검색을 하고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그 부분이 조금 더 뭐라고 하면 좋을까, 아주 명확한데 입체적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입체적이라고 해서 막 이거저거를 다 교과서적으로 설명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신경이라고 하는 놈이 어떻게 작동, 기능하느냐, 적응하느냐, 이 세상에서, 삶 속에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신경이니까. 지금 얘네들 있잖아요. 이런 식물체들도 그 세포가 예를 들면은 빛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신경적인 세포들을 가지고 있는 식물체들도 많이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진행했던 모든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얘기, 철학이 됐건 진짜로 뭐 이런 생물학이나 물리학, 과학이 됐건 아니면 IT에서도 알고리즘이 다 이런 데서 따온 거라니까요. 근데 이게 벌써 60년대의 일이에요. 60년대 일. 그리고 이름을 알았지. 캔델. 그리고 캔델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군소, 달팽이의 종류인데, 그게 신경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서 그걸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아주 단순한 그 연구를 했고, 기념비적인 그런, 기념비적? 이거 북쪽에서 쓰는 그런 말 아닌가? 그런 거를 했어요. 저는 그 주체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거든요. 이 데카르트의 철학을 보통 얘기하는 거고, 주체 사상에는 관심 없습니다. 기념비적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름도 정확히 검색했겠다. 그리고 지금 mRNA 백신까지 나왔겠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입체적이면서도 신경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적응을 하는지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근데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설명이 지금 우리가 다 백신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관심이 있고 뭐 RNA가 어떻고 이런 데에도 관심이 있고 그리고 제가 그거랑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자성, 극성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설명이 짜자작 될 것 같아. 이 자성이나 극성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경에서도.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신경은 뭐 이제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수상돌기가 있고 축삭돌기가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분이 연구한 거는 신경의 기능이랑 관련해서 연구를 했어요. 아, 그리고 나는 이 양반, 이 선생님이 최근에 탔다고 생각을 했거든, 노벨상을. 노벨 의학, 생리의학상인가, 의학상인가를 탔어요. 근데 그게 2000년이더라고. 그럼 22년이 지난 거야. 그러니 내가 이제 꼰대가 된 거지. 얼마 전에 탔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옛날 연구로 이제 다 나이가 들어서 타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탄 지도 벌써 20 몇 년이 됐고 그 위에 엄청난 발전, 그 근방에 BT가 엄청 발전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랑 관련된 아이디어들이 IT, 인공지능이 사실은 다 거기에서 또 한 번의 자극을 받는 거예요. 60년대 수학적인 거라든지 기본적인 인간의 그 신경망 60년대 했던 거거든요. 62년인가 그래요. 아, 검색을 오늘 하고 나와서 약간 자신만만한데요. 근데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거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네이버 검색이나 뭐 이런 검색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저는 제가 왜 그때 그 얘기를 바로 못했냐면은 책을 보고 나서 그때 책이 없는 상태에서 하려고 하니까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근데 이 컴퓨터 검색을 한다는 걸 맨날 까먹거든요. 까먹으니까 오늘 검색을 한 거예요. 1년 만에 막 검색을 한 거죠. 검색을 했더니 이름이 나왔어. 캔델. 그리고 군소. 제가 그 책을 봤을 때 이제 그때는 이제 한참 전이죠. 한참 전인데 그게 모든 걸 바꿔놓은 거야. 그게 굉장히 많은 걸 바꿔놓은 거죠. 뭐냐면은 이분은 기능적으로 기억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런 거예요. 뭔가를 자극을 해. 단순한 게 우리가 그래도 연구할 수 있는 정량화하기 쉬운 방식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생명체 군소라고 하는 걸 가지고 달팽이 종류라고 하거든요. 연구를 해. 그래서 그게 어떤 반응. 그러니까 신경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와의 그거예요. 통섭인 거예요. 그죠? 왜 따라서 뭔가 반응을 하는 거야. 특히 아가미 쪽에 그 반응을 이제 하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반응이 줄어들고 어떤 경우에는 반응이 세지고 자, 그건 반응의 측면이죠. 그리고 이제 반응이 아니라 그 자극의 측면에서도 어떤 자극은 줘도 뭐라고 하면 좋을까? 자극이 세져도 세지게 안 느껴지고 어떤 자극은 자극이 적어도 세게 느껴지고 요거를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신경과학이 굉장히 뭐라고 하면 좋을까? 아까 내가 기념비적이라고 했죠. 기념비적인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것만 들어간 게 아니라 가소성이라든지 아니면 편도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그 리보솜에서 이제 연결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 그 뭐가 있어야 되는 게 이제 DNA 차원에서 설명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RNA 차원에서 설명을 하죠. 우리가 백신에서 나왔던 mRNA도 바로 그 일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신경이 강화가 되는 거야. 가속성이 있는 거야. 우리 신경이 가속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뇌에 대한 그런 지식도 제가 업데이트 된 지식을 한번 찍은 적이 있죠. 근데 이제 오늘은 그것보다 더 기초적이고 초석이 됐던 하나의 기념비적인 선생님과 그 업적을 보는 거죠. 자, 뭐를 반복적으로 하면은 그에 대한 반응이 형성이 돼요. 반응이.
근데 그 반응이 점점 줄어들게 할 수도 있고 강화되게 할 수도 있는 거야. 부적 강화, 정적 강화가 둘 다 가능한 거지. 그런 것들을 실험을 한 거예요. 여기도 자극해보고 저기도 자극해보고 그 자극에 따라서 요놈이 아가미가 됐건 뭐가 됐건 움찔움찔 할 거 아니야? 그것의 강도를. 그리고 이제 이게 자 이제 입체적으로 가볼게요. 분명히 신경 하나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했지만은 여기에 갑자기 막 물리학적인 거 나오고 화학적인 거 나오고 이렇게 하긴 할 텐데 그래도 관심이 있으면 재밌게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자극이 나왔을 때 극성의 차이로 이를테면은 이 경우에는 군소의 경우에는 칼륨 이온이었는데 그 이온으로 신경 전달 물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세로토닌도 있고 뭐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근데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의해서 그게 얼만큼 방출이 됐느냐. 근데 지금 이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온에 의해서 그게 개폐가 조절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신경 전달 물질이 거기에 흡수가 되면서도 전이차에 의해서 이를테면은 운동을 하게 하는 그 운동세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전이차에 의해서 크게 운동을 하기도 하고 적게 운동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게 다 그 극성 하나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극성, 자성, 전기화학적인 반응이니까 전기 반응이죠. 전기 반응. 전기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과학하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뭐 물리화학이라고 하는 그런 분과도 있는데 건전지 만드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게 비하는 아니지만 건전지랑 관련해서 연구하는 어쨌든 이런 물리학 쪽에서 전자기학이나 이런 쪽 하는 분들은 거의 모든 것들을 전자, 양성자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해요. 이런 물질 대사도 그렇고 신경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근데 신경에서도 그 전자기적인 설명, 전이차라든지 아니면 극성에 의해서 열리고 닫히고. 근데 그게 단기 기억에 해당되는 것은 그러니까 뭘 안 하게 할 수도 있고 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뭘 하면 보상이 되고 뭘 하면은 뭐라고 하면 될까? 처벌이 되면은 이제 뭐 어떤 반응이 오면 하게 되고 안 하게 되고.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되면은 장기로 넘어가는 거야. 장기. 이렇게 되면 이제 몸에 배는 거죠. 습관화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 강력한 어떤 자극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뭐를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이성적이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의 과학적인 그런 소양, 교양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다 교양에 해당되는 거예요. 젊은 분들이 많이 이제 들으시지만 나이가 좀 연배 중년 이후 분들은 교과서에서 우리가 이걸 많이 안 배웠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교양에 해당되는 거라고. 이미 교양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럴 때 감정이라고 하는 게 편도체, 측두엽, 해마라든지 이 부분이 확 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반응들을 이제는 다 여러 가지 기법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얘들이 소모하는 산소, 포도당의 양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활성화 정도를 다 체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실시간으로. 그런 게 이제 병원에서 쓰는 기기들도 그런 거죠. 검사 기기들도. 보니까는 그렇게 되는 경우에 굉장히 강하게 각인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그때 이게 단순히 그런 논리적으로 이제 이성뿐 아니라 감성도 이런 논리 구조 안에 들어와서 큰 역할을 하는구나가 아니라 이때 단백질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시냅스를 강화해주는 다른 시냅스가 됐던 아니면 그것을 강화해주는 무엇이 됐건 그건 단백질이야. 단백질이야. 신경세포가 됐건 운동세포가 됐건 무슨 뭐 효모가 됐건 뭐 또 뭐가 있을까? 코로나 백신의 그
항체가 됐건 다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우린 단백질 하면은 이런 거나 닭가슴살 그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다 단백질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이제 그러면 보세요. 단백질을 아니 자극 몇 번 줬다고 자극을 주면서 뭔가 반응을 하는 건 이해가 가. 그죠? 신경과학의 기본. 근데 그게 자꾸 하다 보면은 장기 기억으로 그리고 필요한 거 필요하지 않은 거 자기 생존에 그거에 따라서 다른 반응을 하고 어떤 건 지워버리고 어떤 거는 약간의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고 그때는 감정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대충 봤을 때 그 멧돼지랑 비슷하게 생긴 게 내 앞으로 막 달려온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멧돼지든 아니든 일단 피하고 보잖아요. 편도체가 일단 반응을 하니까. 그게 멧돼지가 아니라 특이하게 생긴 유모차가 막 달려오는 걸 수도 있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거랑 관계없이 일단은 피하고 봐요. 그때는 디테일이나 사실관계의 정확성이 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때는. 왜냐하면은 해마 쪽에서 반응을 할 때는. 근데 그때 왜 그러냐 이거지. 근데 그것을 물질적으로 설명을 해내는 거지. 신경과학에서. 뭘로? 단백질로. 단백질로 시냅스가 강화가 되면 되니까. 시냅스의 가소성, 플라스틱시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시냅스가 연결이 강화가 되는 거야. 지금 이제 귀여운 강아지라서 내가 피하지 않지만 만약에 저 강아지가 이제 큰 강아지 케인코르소도 내가 안 피한 적이 있다 이 동네에서. 하지만 이제 등치가 크면 일단은 조금 피하는 편인데 그렇게 피할 때 편도체가 반응을 하는 거거든. 근데 그때 물질적으로도 거기에 해당되는 단백질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단백질은 우리가 그 백신 할 때 뭐 했죠? mRNA 했죠? 그런 거를 이제 전령 RNA라고 해요. 전령 RNA는 뭐냐면은 명령어 있죠, 명령어. 야, 그러니까 그 명령어로 쓰여진 어떤 부호, 암호화된 거를 단백질 생성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야, 이거 지금 보니까는 이거 위험해. 요거는 강화시켜야 돼. 아니면 요거는 약화시켜도 돼. 뉴런들끼리의 그 연결 구조, 뉴럴 네트워크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를 거기에다 이제 적어서 주는 거지. 그거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백신을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느냐? 그건 전령이고 운송 RNA가, 그래서 RNA가 이제는 그 아주 핵심적인 연구 분야가 된 거죠. 운송 RNA가 재료를 가지고 갖다 줘야 돼. 단백질을, 아미노산을. 단백질이 있어야 그걸 만드는 거야. 시냅스의 강화를 단백질로 시키는 거야. 단백질로, 아미노산으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CHON 등등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게 기억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한 거예요. 캔델 군수. 그리고 단기 기억이 있고 그게 지속적이거나 아니면은 감정에 영향을 주거나 했을 때 아주 강하게 그것에 대한 반응, 신경적인 반응이 나오는데 그것은 알고 보니 단백질 형성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더 이제 분자생물학이 더 발달하고 또 DNA에 대한 그 우리 인간 게놈 프로젝트, 게놈 많이 했었는데 친구들 지놈이라고 이제 하죠. 그 지놈 프로젝트 그 앞뒤로 해서 엄청 발달을 하면서 RNA에 대한, RNA 역할에 대한, 거기에 암호가 다 써 있고 또 RNA가 운반도 하고 그러네.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가소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작년에 굉장히 여러 번 얘기했던 철학적인 문제나 인식에 대한 문제나
물리학적인 문제나 뭐 이런 제가 사평역의 불꽃 요거 할 때 그 굉장히 그거랑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신경 회로망이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회로망이 어떤 확률로 한 번 사건으로서 이렇게 발화를 하는 거예요. 발화라고 하거든요. 그런 데까지 이제 이어가려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캔델의 군소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노동처럼. 감사합니다.